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이 질환에 대해서 최근에 사용하게 된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게 무슨 병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백혈병이라는 병은 결국 백혈구가 혈액에서 늘어나는 병을 백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백혈병들이 늘어나는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앞에 그 늘어나는 세포의 이름을 붙여서 림프구성이 늘어나면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골수성이 늘어나면은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그 진행이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경우는 급성,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 경우를 만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요 이름이 붙은 거를 하나하나 보시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백혈병이긴 한데 주로 림프구성의 백혈구가 늘어나는 그런 병이고, 그 진행이 굉장히 천천히 나빠지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이 나타납니다. 우연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 백혈구를 우리가 그 5가지 성분들, 즉 골수구, 림프구, 호중구, 단핵구, 호염기구, 호산구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그 중에서 림프구가 많이 늘어나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림프구가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늘어난 림프구가 전부 다 하나의 세포에서 기원을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혈액암의 일종, 즉 백혈병으로 보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약을 먹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림프구가 늘어나는 것은 반드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이 림프구만 늘어나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림프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골수 안에서 다른 세포들, 적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간도 부족하고 영양소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게 되니까 림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와 공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정상세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된 증상은 이렇게 세포, 특히 적혈구,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림프구성 백혈병이긴 하지만 이 림프구가 주로 우리 몸의 임파선에 가서 있기 때문에 임파선이 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에 있는 임파선이 커질 수도 있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게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뱃속이나 가슴 속에 있는 임파선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다른 데 임파선이 커져 있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죠. 증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림프구가 늘어나는 속도나 이 림프구의 양이 너무 많아서 내 체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피곤하고 체중이 자꾸 줄어들고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러한 3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결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 원칙이라는 것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세포의 숫자, 즉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거나 임파선이 굉장히 큰데 이 커지는 게 또 빨리 자란다든지, 환자가 피곤함, 체중 감소, 시기를 밥 못 먹는 그런 증상들이 심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3가지 중에 어느 쪽이든지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증상과 세포의 숫자 그리고 임파선의 크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병기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병기에는 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병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넷이라는 사람이 만든 병기가 있는데, 요 각각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고, 점수가 낮은 쪽은 치료 안 해도 되지만 점수가 높은 쪽은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점수가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내가 증상이 있고 세포가 숫자가 낮기 때문에 수혈도 해야 되고
림파선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즉 림파선이 커지는 것을 줄이고 림프구가 늘어나는 걸 줄임으로써 세포, 정상적인 혈구나 혈소판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고 증상을 호전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썼던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먹는 약으로 전통적으로 써왔던 약은 클로람부실이라는 그런 먹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먹는 전구항암제예요. 즉 림프구가 늘어나는 것을 깨트려서 그걸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이런 백혈구 수치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 클로람부실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환자분이 더 오래 살게 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여러 가지 약제들이 주사로 되어 있는 항암제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치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플로다라빈, 사이톡산, 리톡시맙 이런 약을 섞어서 만든 FCR이라는 그런 주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전에는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클로람부실이라는 약은 먹는 약이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백혈구 수치는 낮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따른 사망률을 줄인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런 주사 치료제든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런 효과가 더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치료를 받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환자 입장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수년 전부터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이 나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브루티닙,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약으로 약이 이름이 있냐면 임부루비땡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하루에 체중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정해진 용량에 따라서 몇 알씩 이렇게 복용을 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약제가 어떻게 치료에 작용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항암제의 분류 중에서는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단순히 세포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 안에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이 있는데, 그 신호 전달을 우리가 억제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은, 암세포에는 표면에 브루톤 키나제라는 그런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는 이 자극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브루톤 키나제라는 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매개하는, 즉 신호를 전달하는데 최초의 자극이 되는 그런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없이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 브루톤 키나제라는 이 물질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더 이상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게 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브루톤 키나제 억제제, 쉽게 우리가 보통 BTK 억제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한 작용 방식이고 표적 치료제라는 거에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브리티닙이 과거의 약들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 이 약을 연구를 했었던 2015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이 약과 다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크로람부실을 비교하는 삼상 연구라는 걸 했어요. 삼상 연구는 최종적으로 이 약이 기존 치료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즉 1상, 2상, 다음에 3상 단계가 됩니다. 3상 단계를 통과하면 이 약이 실제 허가를 받아서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약을 두 명의 그룹, 두 개의 그룹, 한 그룹은 기존의 크로람부실을 그냥 투여를 했었고, 다른 그룹은 이브루티닙을 투여를 해봤고, 이 투여를 시작한 지 총 18개월, 약 1년 반 정도 이후에 봤더니 환자가 나빠지지 않고, 즉 병 자체가 나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환자들이 어 절반으로 줄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을 먹은 환자분들은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즉 병이 나빠지지 않고 살아 있었는데 이 크로람부신이라를 먹은 그런 환자분들은 약 18개월 정도 즉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이미 다 병이 나빠져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과연 의미 있는 차이냐를 봤는데 통계 수치를 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기존의 클로람부실이라는 것에 먹었을 때에 환자분들이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1이라고 보면은 이 이브루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위험도가 얼마까지 줄어드냐? 0.16 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약 7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2 년째까지 살아있는 환자들을 봤더니 이거는 환자가 살아있긴 하지만은 나빠진 상태에서도 살아있는 환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봤더니 이 이브루틴이라는 약을 먹은 환자는 98%가 살아있지만 이전에 크로람부실을 먹은 환자는 85%만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브루티닙을 우리가 지금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브루티닙이라는 약이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약을 쓰다 보면은 맨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오히려 거꾸로 림프구 숫자가 오르는 역반응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약도 세포 표적 치료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부작용, 즉 빈혈이 생기거나 혈소판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초기에는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복용을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오래 사용하고 있었던 크로람부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이러한 항암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게 환자분을 좀 더 잘 치료할 수가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만성 림프골수 백혈병은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림프구가 늘어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병이 진행을 하면은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줄어들고 임파선이 커지고 증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임파선이 나쁘게 빨리 커지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점수제를 통해서 병기를 설정을 해서 심한 분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과거에 클로람부실이라는 약을 썼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수치만 조절을 했지만은 이제 주사 약제를 통해서 환자를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점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 이브루티닙 즉 브루톤 카이네이즈 억제제라는 약을 표적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이 됐는데 삼상 연구에서 여러 가지 기존 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이러한 약들이 현재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드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는데 다만 초반에 이런 부작용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혈액암 또는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